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의 강성식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때 저도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매년 고생을 좀 합니다. 요즘이 그럴 때죠.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계속 해왔던 방법도 있고요. 일부는 인터넷 또는 그 유튜브에서 참조한 방법도 있는데요. 알러지성 비염은 아시다시피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고 양쪽 코가 다 막히거나 콧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눈이나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환삼넝쿨 같은 꽃가루 알러지성 비염인데요. 이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주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비법을 공개해 드리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들은 역시 코나 귀 이쪽에 소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 조상들은 소독약이 특별히 없을 때는 끓는 소금물을 가지고 소독한 적도 있어요. 염수 열탕 소독이죠. 어쨌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소금이 소독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좀 코세수를 하는데요. 첫째, 체온하고 비슷한 30도에서 한 35도 사이에 그 정도 온도를 가지고 소금 농도를 맞추면 코에서 어떤 그 쓰라림이라든가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금물을 할 때 한 30도 정도로 미지근한 물로 하고요. 그 농도는 우리 생리식염수하고 같은, 우리 인체하고 같은 0.9%를 많이 하는데요. 소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성 소금이 있고 알칼리 소금이 있는데 저는 알칼리 소금을 씁니다. 알칼리 소금은 소금을 천일염을 구워서 구우면 알칼리로 변합니다. 알칼리 소금이 더 나은 것 같고 저는 구운 소금을 씁니다. 구운 소금을 쓰면 훨씬 더 코에 소금물을 넣었을 때 그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라리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없어요. 산성소금보다. 일반 천일염은 산성소금입니다. 열을 가하면 알칼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알칼리 소금물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걸 따고 이렇게 넣어서 한쪽으로 넣어. 지금 실행은 안 할 겁니다. 따서 다른 코나 입이나로 해서 좀 뱉어내면 그게 바로 비염,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3%짜리입니다. 35%도 있는데 굳이 35%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3%짜리 약국에만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쉽게. 그리고 우리는 이 코하고 눈하고 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은 물론 코에다 해도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개 정도를 과산화수소에 푹 담굽니다. 담그면 이제 액이 면봉에 묻어 나오겠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뚜껑을 좀 닫고요. 이 과산화수소는 아시다시피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산소가 불안정해서 다른 데에서 전자를 뺐고 자기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해서 지금 과산화수소를 묻힌 면봉을 귀로 이렇게 넣습니다. 살살 넣으면 고막 근처까지 가면 조금 아픕니다. 아프기 직전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하나 넣었죠. 이쪽 양쪽 귀를 합니다. 그러면 살살 이렇게 해가면서 넣으면 처음에는 그 뭐 타닥타닥 타는 듯한 아니면 그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그 살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보통 하루 안쪽에 다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 과산화수소가 소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하고 귀하고 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으로. 그래서 살균력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요것도 효과가 좋지만 바로 효과 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소금물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체온하 인체하고 같은 0.9% 생리식염수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는데 훨씬 더 진하게 탑니다. 알칼리 소금은 진하게 타도 포화 소금 용액 정도, 여기 보시면 밑에 소금이 다 안 녹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실온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치로 녹아 있는 포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로 하면 훨씬 더 살균 효과가 더 강합니다. 이 안에 있는 염증, 코 안에 들어있는 염증을 소금물로 살균해서 염증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차갑거나 산성 소금으로 할 때는 따갑습니다, 코 안이. 근데 미지근한 30 정도의 물에 알칼리 소금, 구운 소금으로 농도를 진하게, 농도는 본인들이 해도 된다. 0.9% 이상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9%는 얘기는 그 100ml에 0.9g 정도 소금, 100%짜리 소금인데 100%짜리 소금 없겠지만 그 정도 들어간 것을 0.9%그 생리 식염수처럼 같은 농도 0.9% 소금물입니다. 근데 저는 요게 지금 리터가 200리터입니다. 200리터면은 그 1.8g 정도 넣어야 되면 저는 5g 이상 넣습니다. 5g에서 한 10g 정도 넣어요. 이게 좀 진하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소금을 왕창 넣습니다.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을 꺼내서 씁니다. 그렇게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얘는 안 상합니다. 미생물이 번식을 못해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귀에 꽂은 것들은 계속 이 안에서 과산화수소가, 산소가 우리 오존 있죠, 오존처럼 과산화수소 불안정합니다. 안정화되려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을 살균하면서 주변을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면서 자신은 안정화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살균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아까 말했던 코세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다 완화되는 건데요. 정말로 바로 코가 막혀서 지금 바로 뚫어야 된다.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이 드라이로 여기 보시면 목덜미 여기를 열풍으로 가열을 하면 3초 안에 코가 뻥 뚫립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이 정도 되겠죠. 이 등줄기를 이렇게 흘려주면 이 안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고 코가 좀 코 안에 공간이 확장되면서 바로 즉시로 코가 뚫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답답하고 숨을 못 쉴 때, 입으로 밖에 못 쉴 때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전부 다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특히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이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로 귀를 살균하는 거, 어떤 분은 코로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먹는 분도 있는데 굳이 식용 과산화수소라고 할지라도 먹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뭐 식용 첨가물로, 식품 첨가물로 한다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살균이나 뭐 이런 거 용도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물로 돌아옵니다. 과산화수소는. 그지만 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직접 인체에 먹는 것은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는 정도, 그리고 귀에 안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정도는 뭐
섭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결국 물로 돌아가지만 직접 음용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 가지 방법 말고 또 완화시키는 게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비염은 주로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 특히 찬바람이 날 때 했던 분들은 주로 몸이 냉하거나 좀 차갑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것도 하나 더 빼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드라이기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거나 다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정 방법이 없으면 이 손을 엄청나게 부립니다. 그러면 열이 납니다. 그때 자기 몸을 잡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저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베개가 간단합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냥 얇은 천, 저는 여기다 유기농 현미를 넣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얘를 통째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한 3분 정도 가열하면 아주 따뜻합니다. 어떤 때는 뭐 3분 50초도 하지만 3분 30초도 하지만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목에 대기 힘들면 얇은 수건을 하나 감싸고 그걸 이렇게 대놓으면 한 1시간 정도 이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따뜻하게, 발바닥도 따뜻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도 따뜻하게. 저는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2개를 만들어서 주로 배하고 이 목덜미 여기하고 이 앞하고 동시에 해서 누워서 있으면 정말로 코가 뚫리고 편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면역을 높여서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설령 그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도 그 코 안에 있는 염증만 제거해도 바로 개선이 된다. 그 염증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알칼리 소금물로, 알칼리라는 얘기는 열을 가하면 무조건 알칼리 됩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왜 알칼리냐는 뭐 어렵진 않지만 열을 가면 구운 소금은 다 알칼리입니다. 구운 소금 다 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알칼리 소금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과산화수소로 귀를 소독하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따뜻한 걸로 일시적으로 이 목 주변, 뒷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서 또는 이거하고 같은 것이 드라이기 같은 걸 따뜻하게 해서 열을 가해줘서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이 코 부분이 바로 뚫립니다. 이것은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혈관이 좀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코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콧물이 또 그 어떤 그 코 벽을 점막을 염증이 생겨서 자극했던 것을 이런 소금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소독을 해줘서 염증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냐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비염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벗어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니 효과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해보는 순간부터 바로 비염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큽니다. 왜냐면 보통 생리식염수로 코세수라는 사람 500ml 심지어는 뭐 아무리 적어도 요 정도 200ml는 이렇게 해서 다른 코로 빼거나 입으로 빼거나 하라는데 저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단 1ml, 2ml 정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한번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정도, 이쪽도 양쪽 마찬가지 그 정도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걸 하루에 몇 번 하냐 수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10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단 하면 할수록 염증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한번 염증이 제거되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같은 스타일로 귀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해도 돼요.
1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개선이 되면 그렇게 휘스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염 이런 그 코막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제 경험으로 1시간 이내에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코세수를 알칼리 소금물로 했을 경우, 진한 알칼리 소금물로 했을 경우는 바로, 그리고 이것도 바로. 그래서 저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 소금물에 대한 효과가 더 큰지,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귀에 대했던 효과가 더 큰지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소금 아주 천일염 저렴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구우면 됩니다. 한 수저 정도만 구워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 한 병 3%입니다. 보통 35%도 있는데 너무 독해요. 3%면 충분합니다. 이거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면봉은 집에 대부분 있을 텐데, 면봉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그리고 뭐 1,000원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삽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은 냉하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결국 증가시켜야 되는데,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고, 장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 발효통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효가 되려면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좋은 균들이 많이 득세를 하는데, 얘가 이 안에 유기농 현미가 들어있습니다. 유기농 현미는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때 아무래도 농약 성분이 있으면 용출돼 나올 것 같아서 좀 좋은 걸 썼고요. 그리고 이 현미는 현미를 넣고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저기 목덜미에 딱 눌러줘서 편안할 정도 크기면 됩니다. 제 손이 좀 큰 편인데 이 정도에서 두께. 보통 제가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노트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이 폭도 1.5배, 이 길이도 그 폰의 1.5배 정도로 하면 적당히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현미를 넣고 마지막에 조금만 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덜 꼬맨 뒤에 깔때기를 넣고 현미를 넣고 나중에 마무리해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 베개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아주 따뜻합니다. 1시간 정도 따뜻함이 가요. 그리고 얘는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머금어서 있다가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다시 데펴졌다가 습도가 날아가야 다시 또 공기 중에 습도를 머금어서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잊을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 뒤에다 하고 평상시에도, 그리고 이 배,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배에다 올리고 해서 2개, 또는 정말로 코가 막혀서 지금 당장 급하다 그럼 뒤에 하나씩 하면 바로 뚫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걸 2개 가지고 앞뒤로 하면 1시간 정도 안에 잠이 듭니다. 보통 숨이 편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강선식 건강목도에서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염이 말 그대로 코 안에 있는 염증이지 않습니까? 염증을 잡으면 되는데, 원인이야 어쨌든 비염이 나타난 데에서는 빨리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간 거고, 더 근본적인 것으로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장의 온도, 장을 따뜻하게, 그리고 대부분 비염이 잘 걸리신 분들은 냉하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찹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현미 베개 같은 걸로 따뜻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좀 드시는 것, 따뜻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인삼차, 생강차, 대추차, 이런 것들이 다 온환식품이죠. 얘네들을 드시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찬바람이 날 때 또 심하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물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에 있는 면역력을 좀 높이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뿌리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올리고당이 들어있거나 이눌린이 들어있거나 한
식이섬유가 좀 더 많은 뿌리채소, 뭐 당근이라든가 고들빼기라든가 돼지감자라든가 약혼, 양파 뭐 이런 것들 거의 이제 뿌리 쪽에 있는 채소나 그런 것들을 드시면 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비염도 어떤 그 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극이 알러지성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무리 자극이 와도 그 알러지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좀 회피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회피가 안 됐을 경우에 증상이 나타날 때 아까 말했던 그런 응급처치, 코세수, 알칼리 소금물로 코세수, 그리고 과산화수소로 귀, 살균, 그리고 이런 것 또는 드라이로 목덜미를 따뜻하게 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알려드렸습니다.